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화제의 인물입니다. 장영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굿바이 이재명은 지금 몇 부나 팔렸습니까? 한 10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예. 많이 팔렸네요. 요즘에 10만 부는 뭐 엄청난 겁니다. 요즘에 10,000부만 이상 나가도 베스트셀러라 했는데. 아, 예. 우리 박사님도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책을 지금 내셨던데요. 예, 근데 많이 팔리셨죠? 어느 정도. 근데 굿바이 이재명 대단한데. 자, 얼마 전에 또 김부선 씨하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인가요? 지난 화요일인가? 지난 화요일 날 한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어떻게 그런 기회가 된 거? 김부선 씨 요청입니까? 아, 제가 이제 김부선 씨를 자주 만나서 이제 의논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3억 위자료 청구 소송에 지금 제가 소송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 김부선 배우님이 정말로 이제 우리 이봉규 TV에도 나와서 정말 이제 그냥 그렇게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지금 막 울고 그런 것도 지금 두 번이나 이제 유튜브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많이 이제 독자들이 좀 보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언론인들을 상대로 일문일답하는 기자회견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 받으러 가면서 또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이제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이제 답변하고 이렇게 한 경우는 있지만 제대로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고 그동안 이제 김부선 배우님이 2010년도에 김어준 씨의 한겨레 신문에 매거진 ESC라는 데 이제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언론과 인터뷰를 이제 계속 회피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회피해 오셨는데 한번 좀 인터뷰를 하시는 것이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권유를 했더니 김부선 의원님도 여러 가지로 어쨌든 한번 그럼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동의를 하셔서 제가 이제 프레센터 예약을 하고 이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도 보니까 김부선 씨도 또 많이 울고. 그럼요. 예, 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이재명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연손 동기가 지금 서울지방검찰청인가 서울중앙지검인가 부장검사가 몇이나 있는데 너 3년 정도 잡아놓는 건 일도 아니다. 가만 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입 닥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아니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그렇게 농락을 당하고 그야말로 그냥 가서 이제 헤어지면서 쌀값이라도 준다든지 무슨 관리비라도 준다든지 난방비라도 준다든지 못할 망정 그렇게 그냥 겁박을 하고 그러니 더군다나 지금 김부선 배우님은 지금 얼굴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유명인 아닙니까? 배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영화 같은 거 출연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딸 이미소 씨조차도 이제 엄마를 외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2018년도에 이제 지방선거 때 그것이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이제 배우로서 사실상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못 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번 용기를 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굿바이 이재명을 책을 쓰실 정도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이제 하셨는데. 그럼요. 이재명은 어떤 인간이라고 그럴까?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정말 제가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몇 번 기자회견도 했는데 언젠가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어요. 이재명은 정말 쓰레기다, 쓰레기. 국민 여러분 정말 빨리 갖다 버립시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공천해가지고 표를 달라고 하는 민주당도 쓰레기다. 그러니 이재명 쓰레기와 민주당 쓰레기를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빨리 갖다 버립시다.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제 너무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명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한번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 취지로 파기환송됐잖아요. 그 사건도 제가 고발을 한 겁니다. 제가 고발인인데 이제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히고 나서 그 무렵에 이재명 측근들한테 흘러나온 얘기가 우리가 이거 좀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다는 얘기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발한 사건이고 저도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주변에 이제 법률 전문가들을 변호사들이나 여러 법률 전문가들 의논해봐도
그 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 법리적으로. 저도 이제 전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재명 측근들로부터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제가 듣는 순간에 아 이거 틀림없이 무죄 판결 나온다. 결과가 무죄 판결 나온다.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무죄 판결 나온다 확신을 하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제 성남 FC도 제가 고발을 했는데요. 네. 성남 FC 그 관련 자료를 제가 모아둔 것이 꽤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입수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지금 의원님 이렇게 이재명 측근들로부터 무죄 판결 받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이거 틀림없이 이재명 무죄 판결 나옵니다.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틀림없이 무죄 판결 나온다고 제가 단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말 세게 로비를 해서 정말 이거 무죄 판결 만들어냈구나. 정상적으로 만들어낸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 판결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에 대해서 아니 대법관 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그거 제가 분노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로부터 이제 뭐 한 얼마인가 1년인가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뭐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거래 의혹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얘기 듣는 순간에도 세게 로비를 했구나 하고 제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더 이제 참 정말 대법관 놈들이라고 제가 평가한 것이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었구나.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법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우리 무죄 판결 받는다는 얘기 측근들로 흘러나온 그 듣는 순간에 이재명 무죄 판결 받는다. 아 이재명을 세게 로비 수단 방법을 한 걸 세게 로비를 했구나 하는 걸 제가 알 정도로 이재명도 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재명하고는 직접 그 성남시장 전서부터 아나요? 아니면 성남시장 때부터? 제가 이재명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89년도에 제가 성남법원 판사로 발령받으면서 저는 이제 그 단독 재판장으로 재판을 하고 네. 이재명 89년이면 네, 꽤 오래전이네요. 그렇죠. 33년이 넘어 어휴. 33년이 됐죠. 예. 그리고 그때 이재명은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은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막 이제 신출나기 변호사를 막 개업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들어오는 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재명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그 당시에 판사하셨고 그렇죠. 예. 이재명은 신출내기 이제 예, 변호사였고. 변호사였는데 예, 예. 그러면 말하는 급이라고 한참 저긴데 어떻게 그 이재명을 눈여겨 봤습니까? 아 글쎄 뭐 그 성남 지역의 변호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남 지역의 변호사 숫자가 막 18명, 9명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성남 지역 변호사들은 이제 그 다 알게 되죠 자연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깝게 지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니래도 이제 예 그러면 성남 지역에 활동한 변호사들은 이제 다 알게 되죠. 예. 그때 그 신출내기 시절에 이재명은 그 인상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쨌든 좀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좀 이 뭐라 그럴까 이 좀 그 성격이 이렇게 좀 이게 선이 굵거나 차분하거나 그런 쪽은 아니었고요. 조금 어쨌든 캐릭터가 좀 독특했고 좀 뭐라 그럴까 차분하거나 통상 이제 법조인 하면 이리 그려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법조인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알고 자연스럽게 관찰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재명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무슨 계기라든가 사건이 언제서부터 그렇게 집중 연구하게 되셨습니까? 2010년도에 이재명 그 변호사가 이제 성남시장이 당선될 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도왔습니다. 아 이재명을 도우셨군요 아, 그때. 예. 그 지금 도왔던 지역 이제 신문에 그 사진도 이제 기사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도왔는데 그 선거 날 저녁에 네. 부터 이제 개표 방송을 이제 지켜보게 돼요. 근데 네. 선거 캠프 저도 도왔으니까 이제 선거 캠프에서 이제 밤새 지켜봤는데 네. 새벽에 이제 6시 좀 넘어서니까 이제 그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네. 이제 그 계속 지켜보기가 그러니까 이제 잠깐 동안 밖에 나가서 뭐 막걸리도 한잔하고 파전에 뭐 담배도 피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지켜보던 사람 덜어는 이제 술이 조금 이제 술기는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게 마련이죠. 그럼요. 예. 그래서 새벽 한 6시 한 15분이나 무렵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뒤에 그 지켜보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갑자기 이재명 그때 후보 당선자죠. 이제 당선이 공표는 안 됐지만 사실상 당선자인데 이제 앞에 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그냥 약간 술 냄새를 풍기면 넙죽 엎드리면서
아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뭐 하면서 이제 그 큰절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근데 그 순간에 이재명 발이 그냥 그 사람들 향해서 구둣발이 이렇게 차지는 않았지만 그걸 찰 것처럼 반사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왜 자기한테 절하는데 왜 그래요?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몹시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이기고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당선이 거의 확정돼서 확정된데 그거 왜 그러지? 이상하네.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구나.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감정 조절 장애가 있다고 느끼게 됐죠. 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낼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때부터 그 되자마자 성남시청사를 이제 팔아먹겠다고 민간에 매각하겠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가 문제가 됐어요. 네. 성남시청사라든지 또는 용인시청사라든지 문제가 돼서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기 영합 발언으로 이제 시청사를 팔게 민간에 매각하겠다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민간에 매각이 불가능하거든요. 왜 불가능하냐면 그게 성남시청사가 지금 공공용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그 수용된 땅입니다. 예. 근데 수용된 땅이 수용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용도 변경이 되면은 용도 변경이 되거나 용도가 폐지가 되면 그 원래 그 수용당한 토지 원소유자에게 토지 환매권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그린벨트의 전답인 상태였거든요. 예. 성남시청 부지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대지로 용도 변경이 되고 업무 용지가 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만약에 그것이 민간에 매각하게 된다면 용도 변경으로 해당이 돼가지고 그 원래 지주들에게 환매권이 생긴데 그야말로 토지값이 적어도 10배에서 수십 배 오른 상태니까 그렇죠. 지주들이 환매권 행사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민간에 매각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인기 발언으로 그 시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언을 하더라고요. 시장 당선되자마자. 그런데 이제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12일 만인가 그 7월 12일 만을 기억을 하는데 성남시 모라토리움을 또 선언했어요. 아마 이제 우리 박사님도 관심 있으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합니다. 네. 그게 지금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부도난다 뭐 그렇죠. 이 그러니까 선언인데. 이제 채무가 이행에 도래하고 채권을 채무를 변제할 이제 능력이 안 돼서 네. 만세 부르는 만세 거거든요. 부르는 거죠. 예, 이제 빚잔치 하는 부도 만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채권자가 이제 그 판교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국토교통부하고 LH 공사였는데 네. 판교 그 개발 그 특별회계에서 네. 성남시청사를 지으면서 아마 이대업 시장이 한 3천억 정도 이제 전용을 좀 저거에서 전용을 한 것으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용한 부분이 뭐 합당하게 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합당하게 전용을 한 것으로 알아요. 네. 그런데 그걸 때문에 좀 다소간에 좀 이제 조금 다음에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좀 다소간에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정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성남시 재정 형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그것도 이제 무슨 경원대 그때 당시 경원대 지금 가천대입니다. 가천대 교수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고 선언했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에 의하면 다음에 정산을 위해서 이런 것을 좀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만 했습니다.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네. 요청만 했을 뿐이지 돈을 갚아라. 네. 이런 지금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성남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라토리움 선언하니까 그 위험한 인물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라토리움 선언하니까 친형인 이재선 회계사가 이제 그 1998년도에 김병량 시장 당선자의 시정 인수위원도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인 회계사로서 내용을 잘 알고 또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모라토리움 선언?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지금 그 전부터 이제 그 이재선 회계사가 전임 시장 민선 시장 때부터 네. 이제 그 시정을 비판하는 글들을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이제 작성을 써 왔는데 이제 친동생을 할지라도 이제 제대로 좀 시장직을 좀 수행하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 이재명 변호사가 이제 그 성남시에서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 전임 시장 민선 시장들에서 아주 예리하게 날카롭게 비판을 한 걸로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너가 비판한 것은 그렇게는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이런 생각을 이제 이재선 형의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비판한 거예요. 갖고 있는데 회계사의 입장, 오히려 형의 이제 입장에서. 자기가 비판하면 전임 시장보다도 더 심하게 하고 더 이제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성남시 홈페이지에 이제 시장에 바란다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제 공개적으로 글을 썼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중앙 언론에 이제 그 몇 번 보도가 되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파장이 좀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재선 회계사한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이재선 회계사 그걸 접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 당시 이제 대장동 주민들 그때는 따로 대장동이라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도 판교 주민이라고 했는데 남판교라고도 판교 주민이라고 했는데 그 판교 주민들이 시청 그 마당에 와가지고 이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측에서 성남시 집행부에서 그 데모를 막기 위해서 이제 경찰서에 가짜 데모 제가 집회 신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집회 신고를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는 한 군데밖에 먼저 접수한다 안 받아주거든요. 그게 먼저 접수를 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가짜로 거짓말로 집회를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다른 관변단체들은 다 응했는데 성남시 새마을의 회장 되시는 이제 송국배 원장님 이제 그 충남대 나오신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새마을의 회장님이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이제 그분 보고 당신 그러면 새마을 회장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권유해가지고 새마을 회장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두면서 이제 이임사라면서 그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시에서 가짜 데모를 해서 관제 데모를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차라리 이제 그 오리역에 보면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김장봉사 했으면 김장봉사 같은 걸 하지 이렇게 관제 데모 같은 거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임사를 했는데 그 이임사를 이제 그 취재한 지역 기자가 그것을 성남시 관제 데모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 송국배 새마을 회장이 이임원 회장이 그걸 거절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이제 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이재선 회계사가 이재명 친형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쉽게 이해하는 표현을 쓰자면 그냥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렇지. 아니 이 녀석이 말이야 이게 지금 동생이니까 이렇게 이제. 엉터리로 지금 가짜 관제 데모 집회 신고하고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성남시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강제로 그러니까 이제 입원해요. 이재명 그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여져요. 아니 말이야 너가 형이면 형이지 내가 너 가만두는가 봐라. 그래가지고 시장의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이재선 회계사를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2013년 6월 10일경에 유럽에 이제 그 제가 여행을 갔었는데 어디를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뭡니까 이 풍자 그림이 있는데 이제 그 거인의 소나기로 이제 그 뭡니까 거인의 소나기로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이게 이제 뭡니까 존 하트필드의 이제 1933년 라이프치히에서 자유 증인 청문회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제 파악을 하고 보니까 히틀러가 이제 그 권력을 잡자마자 이제 독일의 의사당을 이제 불질렀어요. 소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의원들이 그걸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이제 그 증인들이 나와서 제대로 증언을 못 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이제 배후 조정을 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이 히틀러 권력에 목줄을 잡혀가지고 제대로 증언을 못 하는 그 풍자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성남시 그러니까 딱 그대로 딱 이재명 성남시다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 직접 카메라를 그때 들고 왔었는데 들고 간 카메라로 직접 사진 찍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시간도 이제 제가 그 파일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파일이 2013년 6월 9일 오후 7시 10분에 촬영한 것으로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이제 기재를 밝힌 겁니다. 이래 보니까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나쁜 놈이다. 이제 뭐 계속 취재를 하셨고 이제 연구를 하셔서 책까지 내셨는데 뭐 한두 끝도 없고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 듣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대통령 당선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만약입니다.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 그 첫째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아르헨티나나 또는 저 베네수엘라행 초고속 열차, 직행 열차를 타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 보나마나 그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말하는 거고 속내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어제 한 말 방금 뒤집고 뭐 1년 전에 한 말, 한 달 전에 한 말 뒤집고 그렇지. 또 뭐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어디 대구 어디 가서 구민가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 서울대 강연인가 가서 내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또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아, 유명한 말인데 네.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의 비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 말고도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8년, 경기지사 4년을 지금 전체를 특검하면 그 비리 금액이 적어도 수백억, 많으면 수천억, 대장동, 백현동 뭐 등등 성남 FC 등등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것들이 자기 측근들을 이제 띄워주고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입으로만 번지르게 서비스하고 네. 성남시장에도 그랬는데 경기지사는 더 심하게 하고 대통령 되면 그거 얼마나 심할지 예. 더군다나 조폭과도 지금 아주 밀접한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고 지금 박철민 그 지금 네. 제가 지금 변론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 네. 정말 대한민국이 아수라보다 아수라가 더 심한 아수라가 될 거고 예. 베네수엘라행 초고속 직행 열차를 타는 결과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사전 투표일이고 3월 9일 날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대선 그 완 투표일인데 이 방송을 듣는 좀 그 애청자 여러분, 이봉규 TV 애청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생각 잘하셔서 정말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셔야 되고 주변에 내 자신만 잘해서 안 되고 내 주변에 적어도 5명 내지 10명, 20분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이번 투표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잘해서 제대로 투표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야 될 거로 또 생각이 됩니다. 아유 저 사연이 너무